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다시 여러분들이 요청한 먼저 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상 차릴 때 조심할 점 먼저 강의를 했더니 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상을 차릴 때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옛말에 남의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차림의 법식이라는 거는 뭐 뚜렷이 정해진 게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전례대로 내려오는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기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 상을 차리는 음식에 유래나 어떤 의미가 있던 것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상 차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만신이 만법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당의 법은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자다. 서로 이렇게 하기로 정해서 한다라는 것이지 바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누군가끼리 서로 정해서 하는 이 정한 거 역시도 이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그러죠. 전통이라고 하고 전통에 근거한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다 이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은 아니니까 혹시 제가 전국에 있는 우리 무당 만신들을 보살님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만큼 혹시 제 의견에 달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상을 차리면은 어느 지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을 차리더라도 그 상을 차리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통을 생각을 해보려면은 지금의 모습을 반드시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 선배 무당들은 어떤 모습으로 구슬하고 상을 차렸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상 차리는 모양새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것이 없고 어떤 모습으로 상을 차려야지 이것이 더 합리적인가 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을 차리는 방식과 문화가 상 차리는 방식과 문화가 지금과 50년 전 거슬러서 100년 전의 모습과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슬하게 되면은 내 집에서 구슬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내 집에서 구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하고 힘든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굿당이라는
굿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전에 가정에서 굿을하는 내 집에서 굿을하는 그 시대하고는 지금 굿당에서 하는 굿과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제가 군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무당내력이라는 책과 기타 그동안 우리나라에 조선왕실 의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속사진 가운데에서 구한말부터 사진이라는 기록이 남으면서 굿상을 차려오는 모습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거의 100년에서 120-30년, 배상 20-30년 정도 흘러가 있는 1880년에서 90년대 정도의 19세기 말에 작성이 된 서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과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각 거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거리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거리마다 상을 차려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처음에 볼 때는 모신코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상을 차려는 모습이 왜 다를까? 그 다음에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던 27년 전, 그 당시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도 조금씩 달라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을 차리려면 굿상을 차리게 된다면 본상이 있을 것이에요. 본상이 있고 본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차리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조상상이라는 모습으로 상을 하나 차리고 다시 뒷전상이라는 모습으로 하나 차리는 것이죠. 이거는 방 안에 차릴 것이요, 뒷전상은 문 밖에 차릴 것인데 이 조상상이라는 상의 모습과 형태, 그 다음에 조상상을 차리는 격식, 이것이 다 서로 지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반드시 이렇다라고 옳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굿이라면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굿이라면은 무당이 진적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진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진적이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나갈 진자 술잔 작자를 써서 진작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인데, 이게 발음상 작보다는 우리나라 발음구조상 진의 이자는 음모음이라고 그래요. 작의 아자는 양모음이라고 하는데, 음모음과 양모음이 하면은 부딪혀서 이 양모음을 음모음으로 바뀌어서 진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어상 발음상 편하기 때문에 진작이 진적으로 된 거예요. 이때 진작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나가서 술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부정을 치고 첫 술잔을 따르는 이 제대로 말하면 초헌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헌에. 그래서 반드시 무당이 자기 굿을 하는 것만 진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제례의 모든
환갑, 회갑, 잔치, 굿에서 첫 술잔을 대령하는 것을 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엔 진적이라는 것이 무당들 자기 신령님 대접하는 굿을 진적이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용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진적상을 차릴 때나 내림꽃, 가리꽃, 소설꽃, 불꽃 어떤 의미로 해도 무당이 자기 굿을 할 때만큼은 본상과 조상상과 뒷전상을 제외한 다른 상이 더 차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 청국맞이라고 쓰게 되는데, 청국맞이가 역시 천국맞이에서 청국맞이로 변화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늘을 맞이하는, 하늘에 바치는 상이 하나, 청국맞이상이 하나 다시 차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따라서 본향상을 차리든지, 본향상이라는 의미를 차리든지, 도당상이라는 의미를 차리든지, 이렇게 본향상이나 도당상을 별도로 차릴 수가 있겠죠. 이 본상이라는 건 어쨌든 기본적인 상 이외에 이렇게 조상상, 뒷전상, 청국맞이상, 도당상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당상과 본향상을 차리는 경우는 진적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도, 그 다음에는 지금도 굿당이나 장소에 가면은 산신각이나 굿당에 있는 산신각이나 굿당에 있는 용궁이나 굿당에 있는 선왕에도 별도로 작은 접시 하나씩 갖다가 차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아득죠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당내력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본상에 나와 있는 상차림의 모습이 틀리고, 조상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틀리고, 청국맞이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틀리고, 뒷전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각각의 신장님상, 대감님상 이 거리마다 상차림의 모습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이것이 굿당이라는 문화가 아니고, 굿당이라는 문화가 아닐 경우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지금도 진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갓집 굿을 진행할 경우에도 자기 집이 충분히 장구 소리가 나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전환, 신당 모션은 집에서 한다든지, 우리가 제갓집에 집에 가서 굿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거실이라든지 큰 넓은 장소에 본상을 차릴 것이요, 그 다음에는 기본으로 주방이라 그러죠. 주방, 우리가 말하는 조방에다가도 작든 크든 한 상을 차려 놓을 것이고, 또 이 한약굿 하시는 분들은 안방에다 안땅 제석상을 별도로 자그맣게라도 차려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뒷전상도 물론 차리고, 무당들이 요즘에 모시고 있는 건립이라는 의미에서 대문전에도 과일 하나를 놓든 떡을 하나를 놓을 것이고, 또 베란다가 있으면은 베란다에도 과일 한 접시, 떡 한 접시 놓을 것이요, 이것이 영업장이라면 카운터에도 하나 놓을 수 있고요. 또 좀 방이 여러 개 있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던 데는 그 방마다 실실마다 아니면 또 사장님 방이 따로 있다면은 사장님 방에도 한상을 차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당에도 한상을 차려놓을 수 있고 창고에도 한상을 차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음식의 유무에 따라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상을 차리게 된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증명이 된 사실은 아니에요. 증명이 된 사실은 아닌데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를 한번 해봤는데 그 이유가 최소한도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할 것이고 50이 안 되신 20, 30대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옛날 모습을 방영한 드라마나 TV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가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우리 집에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굿당 문화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밥상이라는 것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상을 차릴 때 쓰는 교자상 넓은 것이 큰 교자상이 있는 집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이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우리 어렸을 시절에는 호마이카상이라고 칠을 해놓은 상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상이 나오니까 이 상이 보관하기 용이하니까 요걸 집집마다 구입을 해서 제삿날 하나를 피든 두 개를 피든 해서 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호마이카상이 나오기 이전에는 집에 누구 집에 있어도 겨우 이렇게 생긴 흔히 말하는 개다리 소반이라는 거, 개다리 소반이 하나하나 두 개나 있으면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민속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민속마을 시골에 이렇게 옛날 집들을 복원해 놓은 정읍에 있는 민속마을이라든지 부천에도 동물원 식물원 가면은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게 있는데 부엌에 가면은 겨우 이런 개다리 소반 한 개 두 개가 걸려 있는 게 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이런 굿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는 상이 없으니까 이 상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개다리 소반을 이렇게 여러 개 펼쳐 놓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상이 이런 모습으로 차리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과일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다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상을 대표적으로 거리 구성에 맞게 요 상은 불사상이요, 요 상은 산신상이요, 요 상은 신장님상이요, 요거는 장군님상이요, 요거는 터주상이요, 이 상은 성주상이요, 이 상은 대감상이요. 이렇게 목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남아서 지금 역시도 지금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신이 진적을 한다든지 굿을 집에 가서 할 경우에 저렇게 굿당처럼 굿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3단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굿을 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상이라는 상은 총 동원해서 기본적인 본상을 차리고 나머지 우리 아들 쓰는 공부하는 작은 책상을 갖다 안땅제사상을 하나 차리든지 뒷전상을 차리든지 대감상을 차리든지 마당에 수문장상을 차리든지 우리 집에
베란다에 누구 터주라도 모셔놨으면은 터주상을 차리든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굿당에서 할 때의 상 역시도 우리 초창기에는 여기에 본상을 차리면서도 불사상을 한약굿에서 다시 차렸고요. 지금 이북굿 하시는 분은 이 위에다가 칠성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망상 이렇게 차리시는 분들도 요거 위에 떡이 올라가고 이렇게 별도로 차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상상이라고 해서 차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뒷전상을 지금 경상도나 이쪽 지방에서는 이 뒷전상을 다시 또 조상상이라는 의미처럼 본상만큼이나 많이 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굿상을 차릴 때 어떤 의미로 굿상을 차리는가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야박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굿을 할 때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 집에 상이 겨우 하나나 두 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본상에다가 개다리 소반 조금 차려놓고 개똥이네 집에서 상 하나 빌려오면 뒷전상 놓고 말똥이네 집에서 상을 하나 빌려오면 대감상 차리고 소똥이네 집에서 상을 하나 차려오면은 다시 이렇게 신장님 쌍이나 이렇게 차릴 수도 있었다. 그때 예전에 굿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당들이 지금과 예전 문화를 잘못 이해를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굿을 차릴 때는 지난번에 제가 도당 부근 당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집 뒷산에 있는 당산이 결국은 예전에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3대 4대 5대 7 대대로 여기에서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당산에 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자리 잡게 있겠죠. 이거를 선산이라고 하죠. 이 선산이 결국은 당산이고 당산이 결국은 도당산이고 도당산이 결국은 본향상이고 본향상이 결국은 고향상이 되니까 이때는 본상 자체가 신령님상과 조상님상으로 구별을 하지 별도로 조상상을 두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 옛날에는 이 조상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본향상이라는 의미가 더 컸었는데 지금은 본향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도당상이라는 의미로 충돌이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본향상이랑 도당상이랑 같은 경우이고 어떤 경우는 도당상과 본향상이 틀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상상이라는 의미로 굳어졌다. 잘못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조상상이라는 의미로 차리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걸 조상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저는 도당상이고 본향상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상을 결국은 신령님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상은 신령님상이고 따로 차리는 것이 조상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무속인들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런 일화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절대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상을 차리는 의미를 가지고 상을 차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이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기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를 신령님상이라고 여기를 조상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제갓집이 와서 상을 차려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궁금했겠죠. 아니, 보살님 선생님들 이 상은 뭐고 이 상은 뭡니까 했더니 단순히 신령님상이고 조상상이라고만 이해하던 당주 보살님이 여기는 신령님상이 여기는 조상상이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갓집 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내서 여기는 신령님상이고 여기는 조상님상이라 당연하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갓집에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신령님상이라 하니까 여기는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님상이고 여기는 자기네 조상님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신령님상은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높고 가진 걸 다 놓고 우리 조상들은 겨우 상을 이렇게 차렸어? 돈은 내가 내는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너네 집 신령님상이고 여기는 너네 집 조상님상이야 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이 양반이 어필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세상에 우리 집 신령님이라도 신령님상은 이렇게 크게 차려주고 우리 집 조상상은 우리 집 조상님은 그러면 조상이 한두 분도 아닌데 겨우 밥세 그릇 밥 몇 그릇 떡 몇 쪽 놓고서 우리 조상님상이라고 그럼 내가 구슬할 때 우리 조상님들 대우해 주라며 우리 조상님들 받아가시라며 조상님 천도하라며 근데 겨우 조상님들은 요만큼 차려주고 신령님은 이렇게 차려줘? 이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돼요. 지금 무당들이 특히 내림굿을 받고 가리굿을 받고 신령님을 모시는 과정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왜 조상을 받느냐? 왜 조상을 받느냐? 신을 받아야지. 하면서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산신, 지리산 가면 지리산 산신,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 산신, 어디 가면 무슨 장군님, 어디 가면 호국 장군님, 나라 장군님, 무슨 장군님 이렇게 신령님만 잔뜩 받아 모셔요. 자, 무당이 정상적으로 신을 받아 모신 무당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건 일반인이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당이 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무당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 양반이 신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결코 신이 아니고 이 양반이 조상들이죠. 이 조상님이 신의 합의를 받아왔을 때 결국 우리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이 명패라는 걸 받아왔을 때 우리 조상님이 신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군님이 내 할아버지는 아니란 얘기죠. 내 할아버지가 장군님 하에 받고 내 할아버지가 신장님 하에 받고 내 할아버지가 선관도사 하에 받고 내 할머니가 별상 대신 하위 받고 내 할머니가 천궁불사 하의를 받은 거지 내 할머니가 천궁불사님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내 할머니가 불사를 받아 모시고면 불사 대신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네 대신에 할 때 큰 데가 아니라 대신이라는 대리할 때 대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장님 장군님으로 오는 우리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 고모부도 역시 대신이라는 얘기죠. 대신은 할머니만 대신이 아니라 조상님은 모두 다 대신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신령님 쌍이고 여기를 조상님 쌍이라고 한다면 일반 제갓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하고 여러분들이 진적을 해도 여기다 조상상을 차려놓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수시라고 한다면 여기다 신령님은 옥황상제 백마신장 신장님 여기서 잡수시고 우리 조상님은 여기서 잡수실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상상이라는 의미를 없애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조상상을 따로 차리지 않아요. 주로 이렇게 본상에다 차리는 거를. 그래서 이 본상에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모든 의미에 이 소신과 육신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당이다 육당이다. 특히 이북거리에는 소대감거리, 소신장거리, 육대감거리, 육신장거리 있는데 이 소신장, 소대감, 육신장, 육대감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정말로 저는 이북구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욕만 하지 마시고요. 이때 소신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하얗다. 이래서 천신이다, 자연신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뚱아리 육신을 갖고 돌아가신 분이 신이 돼서 결국 조상신이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당쌍이다, 여기가 육당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어느 정도 근접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시면 소신, 육신 이 구분을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당, 육당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소불이, 육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신이 있고 육신이 있다 그래서 소신은 천신이고 자연신이고 육신은 내 조상님이지만 이 소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소당, 육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육당, 그 다음에 주로 소신의 합의를 받아오는 불의를 소불이, 육신의 합의를 받아오는 불의를 육불의라고 하지.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음양이 같이 있습니다. 소가 흔히 말해서 소가 양이라면 육은 음이고, 그래서 소신은 천신이라면은 육신은 우리가 조상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조상신이라고 할 때 이 천신은 소당의 합의를 받고 육신은 육당의 합의를 받는데 이 소당의 합의를 받는 조상이 과연 어떤 불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옛날부터 천은 남자요, 하늘은 남자요,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은 남자 쪽, 진은 여자 쪽. 결국은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아기를 만들어서 남자는 그래서 우리가 씨를 준다고 그래. 씨를.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본향거리에서 성 주신 본향에, 씨 주신 본향에, 살 주신 본향에, 뼈 주신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성과 씨를 주고 여자는 살과 뼈를 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려면 몸뚱아리를 구성을 한 게 살과 뼈기 때문에 살과 뼈를 주는 것이 여자 쪽이기 때문에 육신이다, 육당이다, 육불이다 하면은 여자 쪽. 이것이 결혼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소당은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친가, 숙당은 처가,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자를 보면 소당이 시가, 여자는 친정.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흔히 여러분들 양불이라고 그래요. 양불이를 받아 모시는 무당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양불이를 모시고 가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무당들 보고 양불이를 모시지 말라고 하는데, 모시지 말라는 제 말이 아니고 신랑님들이 오실 때 그렇게 와요. 사실은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남녀하고 관계없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실질적으로는 결혼과 상관이 없이 남자는 자기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자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은 이때 나한테 오는 외가부리 친가부리는 이거는 부리가 하나라고 그래요. 여자 쪽에서도 아버지 쪽 엄마 쪽 오는 부리는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 쪽 부리 여자 쪽 부리 내가 남자면은 처갓집 부리 내가 여자일 경우는 시댁 부리 이렇게 오는 거 그런 거를 양부리라고 그래요. 근데 혹시 또 간혹 중간에 어떤 사람 저처럼 안주거리 성거리를 두 가지 하는 사람을 양부리다 이렇게 말하는 또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리다 할 때는 양부리다 할 때는 남자 쪽 부리 여자 쪽 부리를 다 받아 모셨느냐 그것이 내가 말하는 나를 만들어준 엄마 아버지를 만들어 놓은 양부리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시댁 부리를 받았느냐 내가 결혼해서 처가 부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양부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안진거리 선거리를 다 한다 이거는 양부리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거리를 양쪽 거리를 다 할 수 있는 무당인 거지 이거 양부리 무당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무식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나요. 앞으로는.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해보고 해본 바로는 정말로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양부리를 모셔서 잘 불려가는 무당이지 대부분은 단부리라고 그래. 단부리. 나는 남자면은 내 친가 외가 여자면은 내 친가 외가 그 중에서 남자는 주로 친가부리 신령님들이 움직여주고 여자는 외가부리 신령님들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친정으로 아버지 쪽 부리가 없어서는 역할을 또 못해요. 남자가 외가부리가 없이는 또 역할이 힘들고 물론 그래도 주가 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소당이 어떻고 육당이 어떻고 소신이 어떻고 육신이 어떻고 하면서 소신은 그냥 뭐 깔끔하니까 나물 전이나 받고 육신은 고기를 잡수시는 신령 이렇게 앞으로 촌스러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서로 바꿔주고 우리가 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슬 진행하면서 어떤 의미로 하는가에 이해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을 차리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 본상을 차려놓으면은 이 본상이 부속되게 예전에 본상을 이렇게 개똥이네 집상 소똥이네 집상 갖다가 이렇게 차릴 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굿당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3단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본상을 차릴 때 본상을 차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좀 심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진실은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굿돈을 100만원을 받았다. 굿돈을 200만원을 받았다. 굿돈을 300만원 받았다. 굿돈 500만원 받았다. 굿돈 1000만원 받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굿상을 어떻게 차릴 건가는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금액에 따라서 음식을 더 많이 차릴 거냐 덜 차릴 거냐 이것이 결정이 나죠. 내가 100만원을 차렸는데 100만원을 받았는데 본상 차려야지 여기 차려야지 여기 차려야지 여기 차려야지 굿당에 용구에 차려야지 굿당에 선왕 차려야지 이렇게 차릴 만큼이 됩니까? 안 되죠. 또 설령 1000만원어치든 500만원어치든 음식을 차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을 보시면서 제 말이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맙시다. 과일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일을 내가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뭐 참외 한 박스 이렇게 샀다 치죠. 그럼 이렇게 차릴 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차지 이거 다 감안하지 않죠. 그래서 본상을 차리고
본상을 멋지고 그럴듯하게 차리고 나머지를 여기다 차리게 됩니다. 남항에도 보내고 영궁에도 보내고 하는 거지. 본상목 외에 조상상목 따로, 선왕상목 따로, 영궁상목 따로, 어디상목 따로, 어디상목 따로, 어디상목 따로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끼리 솔직하게 서로, 저는 가급적이면은 숨김없이 솔직한 대화를 원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고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의견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진실을 알고 얘기해야지 앞으로 무당들이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구슬하지 감춰놓고 헛편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 굿상을 본상을 잘, 어차피 내가 오늘 음식 해온 거는, 내가 음식 해오는 건 100만 원어치 해오든 200만 원어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찢어 발겨서 놓나, 여기다 다 놓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어서 귀신이 돼서 왔다고 생각해. 내가 죽어서 귀신아, 난 여기 본상에 앉아서 먹, 여기 주상상에 안 먹어. 나 주상상에 쳐다도 안 봐. 내가 신장님이라도 대감상이라 여기다 대감떡 하나 놓은 거 이거 쳐다도 안 봐. 여기 뭐 대안주상이라고 놨다가 안주만 먹나 내가? 이거는 예전부터 흘러내려도 우리가 기본 제사상을 차리는 이 기본 도식이 상이 없던 시절에 개똥이네 집에 빌려온 상 불사상 하나 차리고, 소똥이네 집에 온 거 산신상 하나 차리고, 말똥이네 있는 거 대감상 하나 차리고, 또 순이네 집에서 온 거는 건립상 하나 차리고, 저 하나 차리고, 뒷전상 하나 차리고, 이런 풍습이, 이렇게 풍습이 남아서 내려와서 그랬지. 지금은 굿당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합쳐졌다. 모든 상 여기다 통합상이라. 통합상. 지금은 주상상을 따로 차리고 본양상을 차리고 청문만인상을 차리고 뭐 도당상을 따로 차리고 뭐 선왕에 한 그릇, 용궁에 한 그릇, 산신각에 한 그릇. 그러면은 뭐 그렇게만 해요. 굿당 마당에 굿당에 가든 집에 가든 본상 차리고, 수문장에도 하나 차려놓고, 선왕에도 한 그릇 차렸으면은, 용궁에도 하나 차렸으면은, 산신각에도 하나 차렸으면은 터주에도 하나 차려야죠. 터에다만 해만 차려요. 도당상에도 차려야지, 본양상에도 차려야지, 뒷전상에도 차려야지, 장군님상 차려야지, 신장님상 차려야지. 또 신장님이면은 어떻게 신장님 한 상만 차려요? 신장님 84,000 제대 신장인데, 그럼 신장님상 8만 개를 차려야지. 자, 제 말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을 차릴 때도 너무 원칙 없이 누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거를 흉내만 내니까 이런 원칙 없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음식이 많을 때 적을 때 늘상 이 상을 어떻게 차려야 될지가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굿당에 가면 굿당에 가는 대로, 집에 가면 집에 가는 대로,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서, 제갓집에 가정에 가서, 어디 영업집에 가서, 공장에 가서, 터에 가서 상을 차릴 때 기본은 본상을 위주로 차리게 되죠. 그럼 본상을 위주로 차리고, 혹시 음식이 하다 보면 알수가, 짝수가, 개수가, 높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과는 한 박스에, 사과 한 박스 23개에서 33개짜리 정도가 사게 되는데, 근데 배가 어떻게 사다 보니까 21개짜리를 저렇게 냈어. 상을 차려다 보니까 이건 알이 굳고 하다 보니까 사과가 5알이 남았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오렌지는 박스에 알이 많이 들으니까 48가가 있든지 52가가 있든지 63가가 있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날은 52가를 샀으니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 그럼 사과랑 오렌지 남는 거 있고, 배는 모질라니까 놀 수도 없고, 떡을 또 차렸는데 샀는데 어떤 때 파슈를 한 말 시키고 반말 시키고 여기다 놓다 보니까 파슈는 없네. 어떤 때 가래떡을, 임절미를, 다른 떡을 반말 한 말 이게 뺐는데 여기다 다 놓고 나니까 겨우 임절미 한 접시 남았어. 그 임절미 한 접시를 본향상에 놓을 건가, 도당상에 놓을 건가, 군웅상에 놓을 건가, 어떤 걸 놓을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방이 한 30개 되는 노래방에 굿을 갔다 이거야. 노래방에 고사를 오늘 하러 갔어. 이게 노래방이야. 이게 노래방인데 노래방에 방이 다 있어. 방이 다 있고 여기 카운터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노래방 방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무당이니까 이 대감이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가보면은 이 대감 있는 방에다 하나 차리고 음식을 보니까 뭐 별로 남은 게 없어. 사과 3알, 배 3알, 떡 한 접시 정도 남았어.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카운터에다 차려줘야죠. 그 중에서 사과 하나 빼가지고 뒷전산 하나 차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다 막걸리나 술이나 한 컵씩 따로 주는 거지. 어떻게 이 방방마다 다 상을 차려주고 하냐고요. 그러면은 내가 돈 100만 원 받고 고사로 갔는데 상 차리니까 200만 원 들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진실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굿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굿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집에서 한다. 아니면 개똥이나 소똥이나 그 집에 가서 굿을 한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내가 내 집에서 굿을 해본 경험이 있다. 내가 어디 공장에 가서 터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룸사롱에 가서 식당에 가서 해본 적이 있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본상을 먼저 차리죠. 본상을 먼저 차리고 가서 여기다 조상상 차리나요? 안 차리죠. 그 다음에 뒷전상이나 좀 넣는 거지. 또 있으면은 야 그냥 저 뒷전에다 저기 카운터에다가 떡이나 하나 갖다 놔라. 저 그래도 야 안방에다가 그래도 백설기라도 한쪽 갖다 놔라. 야야 그래도 저기 뒷곁에 광에다가라도 거기다 파시를 한쪽 놔줘라. 이럴 거지. 본상도 빼놓고 여기 먼저 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 고사를 간다고 여러분들이 귀찮고 하기 싫어서 그렇지 고사를 가도 조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고사를 가도 이 터에 룸사롱에 가도 이 터에 있는 귀신 말고도 그 집 조상이 와요. 이걸 터에 있으면은 터대감이라고 하고 이 조상대감이면 조상대감이라고 해요. 터에 있어도 오래 묵으면 터주대감이라고 하고 이 터주대감 터대감이 합의받아서 해야지 살려주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터대감상 따로 조상대감 사로 어떻게 합니까? 터대감이나 조상대감이나 어차피 합의받아서 오셔야 되는데 자, 제 말이 좀 길어졌어요.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상을 차리는 기본 원칙은 이렇다 저렇다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굿땅이라는 문화에 가보시면 요즘은 굿땅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상을 다 차려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과일이나 육아 정도는 굿땅에 있는 삼촌들이 차려주는 걸 저도 이제는 나이가 먹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상은 내 손으로 직접 차려라. 내 손으로 직접 차리면서 사과 하나를 만지고 배 하나를 고이면서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때 느껴지는 그 조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굿이 훨씬 쉬워지고 굿이 편안해지고 깔끔하고 굿이 끝난 후에도 이 굿이 잘 됐나 못 됐나 소원자가 바라는 말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가지고 가슴 졸이지 않아요. 근데 상을 통째로 굿땅에다 맡겨놓고 나는 몸만 가서 얼씨구절씨구 하고 온다. 그것도 선생님들 얼씨구절씨구 하고 나는 우두커니 앉아서 재건만 친다. 나는 구경만 한다. 이러면은 굿 끝나고 늘상 불안에 떨어야 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상을 차리면서 떡 하나라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과일 하나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상을 차리면 상을 차리는 기본 대원칙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상을 차리는 음식의 종류와 상을 차릴 때 어떻게 차리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을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을 차리는 큰 원칙, 상을 차릴 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상을 차릴 거에 대해 있고 다음 시간에는 상을 차릴 음식의 종류와 특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하늘맞이 정대감의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